자, 반갑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주주님들 장 선생입니다. 자, 장 선생 오늘 토요일에도 여러분들께 또 여러 가지 브리핑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또 영상을 켜게 됐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는 어떤 소식을 좀 전달 드릴 거냐면, 자, 가끔씩은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이 기술적인 분석을 해드리기로 약속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주식시장에서 이 기술적인 부분은 그냥 지지와 저항, 뭐 이것밖에 사실 볼 게 없어요. 지지와 저항 뭐 더 본다면 하나 더 본다면 한 추세 정도? 이 정도만 보면 되고 뭐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이 있잖아요. 뭐 RSI라든지 뭐 아니면 MACD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크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기술적인 지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지와 저항, 뭐 단기적으로 또 추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이 두 가지, 그다음에 수급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이슈적인 부분들 좀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여기 수급까지도 같이 좀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포스코홀딩스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제가 예전에 기술적인 거래 대금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단기적으로 특히나 올해 들어서 1월 달부터 계속해서 조금 단기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었던 이 시기에는 사실 상승을 했을 때 거래대금이 조금 더 평소보다 더 들어와주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거래대금이 또 눈에 띄게 들어와주고, 그 다음에 다시 또한 상승을 해줄 때 거래대금이 들어와주는 이런 전형적인 상승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비교적 최근 3월 중순에서도 포스코홀딩스가 33만 원을 돌파했을 때도 거래대금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와주면서 상승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자, 근데 이 상황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제 포스코홀딩스 추세 무너지고 이제 막 더 이상 모멘텀이 없나, 알래스카 쪽으로는 이야기도 안 나오고 약간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끝났나 하고 분명히 매도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장 선생이 지금까지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러한 하락 구간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매도를 생각하기보다는 매수의 관점으로 이 하락을 바라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왜 그런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려보면은, 자, 중국 쪽으로의 철강 시그널이 상방으로 바뀌었다. 중국 조강 생산량이 감소되면서 철강, 열형 강판에 판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분명히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 다음에 2차전지 쪽으로는 사실 더 이상 악재가 나올 게 없는 부분, 그러니까 본업 쪽에서는 좋은 소식, 2차전지에서는 더 이상 나쁜 소식이 없다. 이것 때문에 과거에 이렇게 하락했을 때와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했을 때의 시선을 다르게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때는 매도의 관점이었더라면 지금은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좀 상기를 시켜드리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최근에 6거래일 동안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게 당연히 why, 왜 하락했는지부터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첫 번째, 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쪽으로 유의미한 어떤 이슈가 나오지 않았던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매도 재개 이슈와 4월 2일의 트럼프 상호 관세 이슈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알래스카 LNG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알래스카 LNG 한국에서 먼저 수입할 것을 약속을 해줘야 그 다음에 후속 계약이 진전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불확실성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가 알래스카 LNG 조금 구입을 하겠습니다 하면은 그냥 계약 이야기가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거 공매도랑 상호 관세 같은 경우에는 당장 다음 주 월요일이랑 수요일입니다. 자, 요것 때문에 이 악재를 반영해주는 기간의 하락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 지금 포스코 홀딩스만 빠졌냐? 그러는 건 또 아니죠. 우리 시장 지수를 보면은 시장 지수가 더 빠졌어요. 포스코보다 더 빠졌습니다. 지금 위에서 아래로 한번 그어보면은 어느 정도 빠졌냐면은 지수가 지금 7%가 빠졌어요. 코스닥이 7% 빠졌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점 대비해서 4%가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빠졌습니까?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그어보면은 11% 빠졌죠. 자, 코스피가 4%, 코스닥이 7% 빠졌습니다. 보통 지수가 이 정도 빠지면은 개별 종목들은 막 12%, 21% 이렇게 빠져야 돼요. 근데 포스코홀딩스는 정확히 한 12% 정도 최저 수준으로 빠져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포스코는 그냥 시장 지수만큼 빠진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막 악재가 붙었냐니 막 알래스카가 문제가니 철강이 문제니 2차전지가 문제니 이런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펀더멘탈 실적 부분 이런 부분에서 하락이 안 좋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했나요? 아니죠. 모멘텀이 무너져서 하락이 됐나요? 아니죠. 자 포스코홀딩스는 그냥 지수가 빠졌기 때문에 따라 빠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봐야 될 건 뭐냐면 무조건 수급을 보셔야 돼요. 그 수급에 누가 들어왔는지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시장이 빠질 때는 외국인과 기관계가 조금 나가고 개인이 많이 들어왔어요. 물론 이런 하락장 때는 개인들이 계속해서 받쳐주는 이러한 수급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뭡니까? 이 연기금 매수세예요. 제가 옛날부터 특히나 이제 올해 들어서는 연기금의 수급을 굉장히 유의 깊게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기금이 정확히 언제부터 계속해서 매수를 때렸냐면요. 정확히 2월 19일, 2월 중순에서 말 정도 사이 때 이때부터 매수를 계속 때립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 정확히 2월 19일 요때부터 국민연금이 계속해서 매수하면서 들어 올려줬죠. 근데 보통 여러분들 국민연금 같이 자금이 많은 종목들은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대부분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들어오는 조건도 막 여러 가지 막 펀더멘탈 막 기술적 분석, 지표적인 분석, 뭐 기본적인 분석 다 하고 들어오겠지만은 일단 중요한 거는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 지금 시장 가치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에 들어오는 매수 수급이 굉장히 강해지고 플러스해서 모멘텀이 있는 것들 있죠. 모멘텀주들에도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포스코홀딩스가 2월 19일부터 정확히 이때네요. 2월 19일부터 연기금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이러한 하락 구간에서도 보시면요. 연기금은 매수를 잠깐만요. 연기금은 매수를 때렸다가 살짝 차익 실현하고 금요일에 또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금도 지금 포스코를 계속해서 상방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막 연기금이 막 뭐 주식을 못하네, 뭐 어쨌네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2025년 들어서 전 세계 국민연금 중에 수익률 1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연금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들어오는 이 매수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의미하게 봐야 되는 건데 지금 연기금이 포스코홀딩스에 2월부터 계속해서 매수를 때리고 있다라는 포인트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포스코홀딩스 제가 계속해서 옛날부터 추가 매수를 기다리고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놨고 저 또한 추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 매수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저는 다음 주쯤에 매수를 저는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일단 다음 주에 중요한 이벤트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월요일에 말씀드렸듯이 3월 31일에 공매도 재개가 있습니다. 장시작 땡치자마자 공매도가 재개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공매도가 물론 합법 차입 공매도가 시장에 풀리게 되는 건데 지난 일주일 동안 자 이때 동안 하락했었던 이유가 이 공매도 재개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락을 한 거였습니다. 자 이미 다 두들겨 맞았죠. 그리고 이틀 뒤에는 뭐 있어요? 수요일에 4월 2일이죠. 이때 미국 상호관세가 일괄 적용이 됩니다. 그것 또한 이미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부터 다 두들겨 맞았어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은 뭐예요, 여러분들? 더 이상 시장에 나올 악재가 없어요.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악재 해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다음 주에 우리 국내 증시는 아래가 아니라 위를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뭘 제일 걱정했어요? 2차 전지 보조금 축소, AMPC라고 하죠. AMPC 축소, 그리고 관세 정책. 이렇게 크게 두 개잖아요. 자, 근데 2차 전지 보조금 축소는 지금 말만 나왔지 실제로 없어지지 않고 잘 시행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관세는 정확히 4월 2일 이후로 시행을 하고 나면은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습니다. 딱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은 포스코한테 이제 남은 재료가 뭐예요? 철강 데이터 하나만 신경 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철강이 어쩐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어제 중국에서 실제로 감산 들어가고 뭐 그런 건 있어요. 유럽에서는 뭐 자국 철강 보호한답시고 해가지고 타국 철강 스크랩 수입량을 좀 제한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요것 때문에 약간 철강은 애매한 상태이긴 한데 사실 중국이 실제로 감산을 적용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지금까지 근 10년 넘게 제가 보여드렸었지만 자 보시면은 중국이 근 10년 넘게 조강 생산량을 단 한 번도 줄이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올해 처음으로 정책적으로 줄이기 시작한다는 게 포인트인 겁니다. 제가 시장에서 가장 센 재료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 정책입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철강은 이 과거와는 다르게 반대의 시선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래가 아니라
위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악재 두 건이 해소되는 다음 주 중에 한번 포스코홀딩스를 매수를 한번 고려를 해볼 건데, 솔직히 저는 자신이 있어요. 매수를 지금 발바닥에서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발목에서는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솔직히 막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무릎에서 사가지고 어깨에 팔아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저는요, 이번 절호의 찬스에서 이 무릎보다 아래인 발목에서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를 어디에서 추가 매수하면 좋을지 제가 직접 한 분 한 분께 다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먼저 매수하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발송드리면은 이게 선침해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돈을 받고 리딩을 해드리는 사람이면은 그거는 선침해가 맞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돈을 받은 적이 없죠. 그래서 아예 무료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선침해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도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매수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문자를 발송해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저는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선침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죠.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의 이 악재 속에서 건강하게 눌려있는 이 포스코홀딩스, 나는 한번 제대로 잡아보겠다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영상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은 제가 네이버 설문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거를 클릭해 보시면 이런 창이 나올 겁니다. 장성의 고급 투자 구독자 라운지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만 접수하고 마감을 할 거예요. 다음 주 화요일이면 4월 1일이죠. 여기 날짜 설정을 다 해놨어요. 이건 자동 마감되는 거예요. 4월 1일 오후 11시 반에 좀 닫히도록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포스코홀딩스 매수 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4월 1일 전에 요거를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나 나는 지금 포스코가 이미 수익권이다 하시는 분들이, 나는 어디서 익절해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2번 있죠. 포스코 매도 관점 받아보기. 요거를 체크해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체크한 포지션에 맞게끔 솔루션을 한번 제공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포스코가 이렇게 눌린 이 모습은 포스코의 어떠한 악재라든지 아니면 모멘텀이 없어졌다든지 그런 하락이 아니라, 지금 시장이 단순히 하락하기 때문에 시장 지수만큼 같이 빠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펀더멘탈 훼손 없이, 모멘텀 훼손 없이 외부 요인으로 빠지는 이러한 하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번 주말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여러분들 남은 주말 동안 조금 맛있는 것도 드시고 좀 힐링도 하시고, 다음 주에 지금 큰 이벤트 2개 있기 때문에 대응 한번 잘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